커피 좀 한 잔만 주세요. 네네네. 이거 딱 만들어 놓고 와야 되겠다. 벌에 초연한 사람이 정치적 의미의 시민입니다. 부산자는 소시민적 삶을 동경하도록 조장되어 있고, 이런 지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지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루면 소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lumpen 프롤레타리아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없거나 빚이 있는 사람이 정치적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흔들림 없이 터뜨려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계를 핑계로 소시민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경제적 평등은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입니다. 자, 빚이 없는 삶. 황금이 진짜 돈입니다. 지폐는 황금에 대한 증서이고 신용화폐입니다. 1원, 1달러, 1엔, 1위안 등은 바로 금 1원, 금 1달러, 금 1엔, 금 1위안 등을 말합니다. 즉, 금 1000원의 증서로 1000원만큼의 황금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50만원으로 1kg짜리 금괴를 교환할 수 있고, 자, 우리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빨간 깃발에 별 달고요. 대한공산당 창당 창건이랍니다. 대한공산당. 신용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 발행한 숫자놀이는 빚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빚과 이자를 실제 황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거기 1997년 IMF 산사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빚을 다 청산한 게 아니라 엉터리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공산당은 빚이라는 제도를 없앨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이라는 제도 숫자놀이로서 어떤 개인이나 심지어는 나라까지 종속시켜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채권을 가진 이 세계의 분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들은 이자를 받아먹으며 힘든 노동을 하며 시간을 쓰지 않아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빚은 죽음이고 생지옥이며 장기를 적치라는 형벌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다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체액을 다 빨아먹은 다음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빚쟁이들은 지옥에서 태어납니다. 빚이 있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저당잡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합니다. 빚이라는 제도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대한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빚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나, 집이 있는 자. 남고래에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세금은 집세라는 세금입니다. 이 집세는 못 사는 사람들, 약자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자기 집 없는 사람들이 민간 자본가에게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 요소인데 대한민국은 그중 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가의 집은 빚과도 연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건전한 빚이 주거와 관련된 빚입니다. 그러나 빚에 건전한 것이란 없다고 강조합니다.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면 대민 수가하여 대한민국 인민 모두의 의식주를 보장할 것입니다.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삶은 대한공산당의 최대 공약이자 3대 공약 가운데 민생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렇지만 비단 민생 공약이 아니라 민주에 관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평등은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민이 시민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우리님들 보시죠.
대한공산당 창건 3대 공약 발기 선언이랍니다. 4. 비준 없고 이 뭐 꼭 중국 책자 거치 해가지고 대한공산당 비준 없고 지분 있는 삶은 발기 선언. 공산당의 최대 공약이자 3대 공약 가운데 민생에 비전 관한 없고 공약이다. 그렇지만 지분 있는 삶, 민생, 민주에 관한 공약이기도 독립 고려 연방, 왜냐하면 경제적 평등은 민족.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3.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 민권. 나 독립 고려 연방 민족 남북 고려 동이 우한 민족의 통일 조국 이름은 독립 고려 연방입니다. 1.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의 실체는 한마디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검색을 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부역자와 변절자들의 후손들이 용공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활용하는 법 중에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대한민국 정권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매년 그 권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단축보다는 생산함을 더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학법이 국가보안법이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족의 통일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은 철폐합니다. 2. 주한미군 철수, 비동맹노선. 대한민국 영토 안에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면 주한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군권은 대한민국이 가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특별한 동맹국이 있습니다. 바로 미합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동맹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이름의 주둔관계입니다. 일제 때 일본이 승치하려고 했다면 주한 말처럼 조선과 일본은 특별한 동맹관계라고 했을 것입니다. 현대 국제 역학관계에서 순수한 선의의 동맹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민족인 미합중국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줄까? 한미의 신식민지 종속관계는 조미수 통상조약과 바스라 텍트 암약으로부터까지 거슬러가고 서기 1945년 일제 퇴망 후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군정을 실시했던 것은 명백한 그 근거입니다. 독립 고려 연방 중 독립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비동맹노선입니다.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그 과거를 도움삼아 비동맹노선을 선포하였으니 인도와 같은 과거가 있는 집권국가라면 비동맹노선 채택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대한공산당 정권은 비동맹노선을 채택할 것입니다. 그 이후 이 합중국가도 특별히 적대 관계도 갖지 않고 우방국으로 지내겠습니다. 3. 실제로 평화통일 추진.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부라는 게 있는데도 고려반도 분단 후 7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통일을 못한 것은 그 통일부가 아니라 분단 유지부였던 것 같습니다. 공포의 휴전선을 없애고 남북의 인민들이 자유로이 왕래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려반도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자유 왕래하는 것처럼 또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자유 왕래하는 것처럼 같은 민족인 북고려와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고려와 자유롭게 왕래하면 평화통일이 될까봐 왕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평화통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남북 고려의 공통분모는 동학입니다. 통일부에서 동학 교류들을 활용하여
실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 민권. 1. 법원 판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 상권 분립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판사가 장악하는 기형 구조입니다. 선관위는 행정영역의 독립기관이고 법원은 사법영역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라도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의 피고가 법원의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2002년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재판부는 대법원 대법관이었고 피고도 대법원 대법관이었고 피고의 소송 대리인도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관 변호사 이용훈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루기마식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16대 대선은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은 선거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제어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전산조직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명백하게 선거 무효가 될 경우 재판을 안 하고 방치해버립니다. 이것은 헌법 제27조 모든 인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됩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의 처리 시한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6개월입니다. 18대 대선 때 원세훈 재판은 5년을 끌었고 박근혜가 탄핵된 후에야 종결되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쟁점으로 선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산 때문에 정권 집단과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가 내린 BH 최대 관심 현안이라는 카드로서 재판 거래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했다면 사법농단을 한 판사들이 선거농단을 안 하겠는가? 만약 선거농단을 했다면 법원이 선거 무효하겠는가? 악순환입니다. 2.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 모든 전자 투개표 금지. 대법원이 불법 전자개표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폐기하는 것은 지도 위로 지마 이마입니다. 대한공산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2018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시스템 수출기구를 통하여 AWEB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라크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는데 이 전자개표기로 전산 개표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입증이 됐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개표 조작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구동의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에 사용하며 제16대, 제17대, 18대, 19대 선거 때, 대선 때 적법 절차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불법 전자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우리님들 뒤에서 두 사람이 남자가 사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딱 지켜보고요.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뒤에서 아마 조금 젊은 남자들이 둘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투표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표한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투표함을 투표한 곳에서 바로 도표하지 않고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옮겨서 집중식 전자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투표지 추가나 바꿔치기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기 1987년 대선 9호 부정선거 사건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투표 시간에 투표함을 몰래 옮기다가
시민들에게 적발된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이 투표함을 나중에 개함해보니 노태우 후보가 73% 몰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당 선거에 구루구가 있는 서울시 선거 결과 노태우 160만 표, 그리고 YS 160만 표, BJ 180만 표였던 것과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한 부정선거 사건 비거의 존재는 바로 투표한 곳에서 바로 투표하지 않고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이동해서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2012년 총선 서울 강남을 미동인 투표함 사건 역시 적법 절차상 선거 무효가 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대법원의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해도 선거 무효가 안 된 것입니다. 이 역시 투표지를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상사입니다. 저기 2014년 지방선거 때 울주와 파주에서 2년 전인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집권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고 유령표를 얼마든지 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은 마치 재판의 배심원제처럼 개표 권력의 무게중심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투표소 개표는 동네 민주주의입니다. 4.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선거 무효. 서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으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 오늘 두 번째로 불러드릴唱순가는 은하영웅 전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동아주의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목은 레볼루션 오브 더 하트, 심장의 혁명입니다. 저 뒤에 사람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 모습을 딱 지켜보고 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 두 사람의 꼭두각시 내지는 홍위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 뒤에 비추면은 없네. 자, 골목 안으로 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 골목 안으로. I have for freedom to be. My friends now so far away. We are reunite hand in hand. Oh, hey, liberty day.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 Fighting hard for the future. For tomorrow we drink up to go, the wine we pour for today. My friends, let us sing a song, sing along with our bell liberty. Oh yeah, liberty fair, to freedom for all men. 중국 사람들 잘 모르고 중국 깃발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자기들 뭐 같은 우군인 줄 알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My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 합법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자,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봉주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국민과 사람인 줄 알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가요. 과연 그렇습니다. 봉주로도 여기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일종의 중국 사람들이 와서 씩 웃고 가질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나한테 인사하고 가요. 직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직권이 있어야 짱게 나라에게 아닙니다. 직권이 있습니다. 봉주는 짱게, 너 짱게. 대한민국이 GMO 수입 1위인데 이것은 주권이 없고 빚에 코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망합니다. 미국 사람은 시민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은 국민이라고 합니다. 시민과 국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시민은 인이고 국민은 민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총기 무장 권리의 유무입니다. 대한민국 인민에게 야, 주권이 나도 있다고 말하려면 봉주로도 여기 서 있으니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갛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색깔이. 대한민국 인민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 개들은 육식동물이고 물 수 있고 짖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들은 나도 고기를 빨갱이 보더라도 되겠네. 물거나 짖거나 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달라고 꿀꿀거리는 게 다입니다. 아, 저 태극기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달고 있는데도 총을 가질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식동물은 착하고 육식동물은 악합니다.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살자가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모른다 하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불가능증일 뿐입니다. 초식동물은 약하고 육식동물은 강합니다. 육식동물보다 더 사악한 것은 인간이면서 같은 인간의 피와 살을 먹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 세계의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인육을 먹는 자들이 대한민국 하늘에 캠트웨이를 뿌립니다. 우리에게 총이 있다면 하늘에 마음 놓고 캠트웨이를 뿌려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민족의 군대가 대한민국 영공의 항공기로 암이나 치매 등 질병을 일으키는 전자가스를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군사주권이 없어서 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민에게 총이 없다면 특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에게 총으로 무장할 권리가 있다면 이민족 군대가 함부로 대한민국 영공에 이순님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상공에 이순님이 뒤에 태극기 들고 있잖아요.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 10만 명 정도만 대공 사격을 하면 그 중에 한 발 안 맞겠나? 유해물질을 살포하는 캠트웨이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자기와 이웃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지키는 정당 방위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전문에 5.18 우리가 전문 내용을 포함한 어떻게 개헌을 하려고 이런 걸 했습니다. 보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선이 될지를 1980년 지금 5.18을 우리가 느끼고 내란으로 집권한 또 그들이 총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맞서 대처를 총을 해야 들고 됩니다. 항거했던 혁명입니다. 어떻겠습니까? 5.18 지금 광주 시민군은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뒤에서는 거의 지금 유일한 정치적 두 사람이 시민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면 그러면 뒤에 시민군으로 어떤 명령하고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조를 그러면은 5.18 한 광주 시민군으로 사람뿐만 아니고 하겠습니다. 또 광주는 대한민국의 여럿이 혁명수도라 때로 할 만합니다. 나올 수 있다. 어쨌든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면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도 합법화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공허한 말장난일 뿐일 것입니다. 사법부가 양심을 팔아먹었을 때 총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해도 안 되고 고소고발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총이 있다면 법관들이 법대로 재판을 안 하겠는가? 또 힘 있는 자들이 남한테 반말을 짓거리며 갑질을 할 수 있겠는가? 총이 있으면 상호 존중의 사회가 되고 미투 성폭력도 예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대한공산당은 총기 소지 권리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총기의 남용은 금지합니다. 지금 드루킹 재판 중입니다. 드루킹이 별건으로 정치자금법 사건도 재판 중인데 그 사건에서 유해찬의 처 있잖아요. 유해찬의 처 이름이 김지선인데
그 분을 비호하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만 소환하고 노회찬은 자살했다고 하고 그 노회찬의 처도 정치 자금을 노회찬과 김지선이 정치 자금 수수한 공범인데 준 사람만 지금 재판하고 있고 받은 사람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 때 증인으로도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선을 비호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대한공산당의 공약, 정책 다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삶, 최대 공약, 인생 1. 빚이 없는 삶 2. 집이 있는 삶 나 독립고려연방 3대 공약, 민족 1. 국가보안법 철폐 2. 주한미군 철수, 비동맹 노선 3. 실제로 평화통일 추진 자, 제가 카메라를 4. 돌리는 불법 척 전쟁의 하면서 분리 폐기 3대 저 공약, 뒤에 민주 1. 법원 판사의 같이 온 상관이 위헌 일행들 전임 같습니다. 금지. 뒤에서 2. 불법 지켜보고 전자레인지 있는 폐기. 사람들 한 비추겠습니다. 모든 4명 전자 있습니다. 티켓표 금지. 3. 사전투표제 폐지 4.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선거 부호 자, 저기 라. 마스크 모든 쓰고 인민의 총기 4명 무장 있죠? 권리. 4명 마. 남녀 평등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요 뒤에.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 남녀는 평등하다. 대한공산당이 남녀 평등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모계성씨를 여자아이는 부계성씨를 쓰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대한공산당의 집권은 부천 개벽과도 같습니다. 다 고등고시 부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등고시를 부활시킵니다. 단 변호사 자격은 로스쿨 학위로서 인정하겠습니다. 4. 사형제, 무기징역형 폐지, 팽형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신성합니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한번 죽이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당한 진보당 조봉환 선생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죽여버린 그를 되살릴 수 있는가? 무기징역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호시노 씨와 같은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비인도적인 형벌입니다. 일단 유기징역형의 한도는 24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책임은 사회에도 있으므로 그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여 유기징역형의 한도를 12년으로 합니다. 대사면 50년에 한 번씩 대사면을 실시한다. 대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서기 200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삼성 이건희에 대한 재벌 1인 특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면되는데 그런 행운을 모든 인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야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면 대사면을 실시하고 그 이후 50년에 한 번씩 대사면을 실시하여 한 번씩 감옥을 정화시키는 기회도 받기로 합니다. 대사면 석방의 경우 5방의 형태로 합니다. 명예훼손죄 등 악법의 폐지. 지난 2011년 UN 인권이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 제34호에서 모든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민주주의를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은 명예훼손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정치적인 탄압을 위해 자주 쓰여집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해야 되는데 탄압의 대상자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플랜 B가 명예훼손죄와 테러방지법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진나라의 분서갱유 등 폭정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이라는 인물을 진나라 수도를 점령하고 취한 조치는 법을 3가지만 남겨놓고 다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형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면 그 법들의 희생양 대부분은 피지배 계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처럼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게 적용되는 악법은 폐지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레기가 아닌 언론인은 국가보안법 아니면 명예훼손죄 소송을 당해 골탕을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이고 언론 신뢰도는 25%라고 합니다. 자, 건물의 높이를 낮춘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마치 동물의 밀집 사육과 같아집니다. 범죄나 질병 전염, 스트레스,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도로에 차가 막히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도시의 지하철에 앉을 곳이 없어지고 사람이 빽빽한 지옥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물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혹시 아세요? 길로틴, 그 단두대 모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은 독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인민들한테 그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단두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를 낮출 필요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놔두고 차후에 짓는 건물은 사람을 위압하지 않도록 되도록 1층, 2층, 3층으로 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고층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가, 외국어 영역 선택제, 제2 외국어 영역 폐지, 한자 병기 장려, 교육. 지금처럼 영어를 무조건 배워야만 하도록 하는 것은 영미 제국주의의 세계 패권을 인정하고 문화적 패권까지 내화시키고 그 내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외국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나 신식민지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쩌면 이미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 대한민국 인민이 외국에서 들어온 침략자에게 알아서 비굴하게 영어로 응대하지 않고 또 인민들이 총기로 무장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 나라를 식민지나 신식민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외국어 영역 선택제를 하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자, 봉주로 방송을 뒤에서 아마 듣고 있는가 봅니다. 유튜브로 듣고 있으니까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몇 명 되더라고요. 몇 명 되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화, 국회의원 지위 원상 회복, 양심수 석방.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논리와 관심법으로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 해산하였으니 그로써 헌법재판소는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인민의 선거로 위임한 권력을 무효화시켰으니 정당한 선거 결과를 부정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유사정부였기 때문에 그 유사정부의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사건이었으므로 원천 무효가 됩니다.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효화시키고 국회의원 지위를 원상 회복시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이 양심수 특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미국의 자기들의 충성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공산당은 양심수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 핵발전소는 세대 이기주의입니다. 비재생에너지인 핵을 반대하고 유전자 변형식품을 GMO를 반대합니다. 기타. 1. 동물정책.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 대한공산당은 육식이나 동물학대에 반대합니다. 모든 동물들도 감정과 각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도 인간에게 준하는 인격을 인정, 존중하고 동물의 복지를 추구 확립합니다. 육식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이 반전, 대한共産당은 모든 전쟁과 침략, 학살, 살생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합니다. 3. 반독재, 민주주의. 대한共産당은 독재를 당연히 불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극우 반동들은 민주화만 요구해도 종북이라고 하니 그렇게 따지면 북코리아가 민주주의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북코리아는 국호의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북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말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체제에서든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에게 주권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경제적 평등이 정치적 평등을 가져온다. 4. 징병제 폐지, 노병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의는 기간제 혹은 무기한 노예이고 병은 기간제 노예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 징병제에서 무병제로 바꾼다면 군도 공무원처럼 좋은 직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수님, 지금 이수님이 존대해야 합니다.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혼자서 1인 시청 앞 대한문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재능은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 공산당 뭐 갈기선언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오늘 허락을 받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 허락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촬영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집이 없는 인민에게는 집을 제공하여 자, 우리가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이 있습니다. 친구를 찬양하려고 촬영하는 게 아니고 다 드디어 없는 인민에게는 동계, 하계, 반복을 이런 게 제공한다. 벌써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명령한다. 있었잖아요. 나왔다. 먹을 것이 없는 인민에게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료 급식은 채식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 집이 없는 인민에게는 집을 제공한다. 대민수가한다. 7. 식량주권 확보. 가. 대한민국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거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석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통진당 뭐 그런 수준 같습니다. 통진당. 수입국이나 회사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팔면 식량 주권이 없는 수입국 인민은 그것을 저기 서 있는 사람들 저 뒤에 떨어져서 한 명씩 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온 사람들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정당한 상행위는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야만이고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속행위를 금지합니다. 우리 이수님은 아마 저쪽에서 보면은 우리 이수님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그들은 이 세계의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와 유대 제국주의 그리고 그러니까 민중당 사탄주의의 결합체입니다. 뭐 이런 떨거지들 같아 기분에. 대한민국은 거의 아까 하는 내용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당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운명을 막을 수 있는가? 10. 대한共産당은 세계 번역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비굴한 소시민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해방자의 편에 서자. 대한共産당 만세.
대한공산당 만세래. 깨어라 노동자의 분배 불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부가동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에 저주받은 땅은 새세게 퍼지네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청절자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님 승리를 위하여. 아, 끊겼었네요. 야, 이거 참. 자, 우리 저기서 녹토님 얘기해 주세요. 오, 지금 보니까 끊겨 있었네. 얼마나 끊겼습니까? 제가 지금 저 친구하고 대화하느라고 못 봤는데 많이 끊겼어요. 지금 스타트를 지금 눌렸어요. 창에 걸어 올라가는데 보니까 스타트를 다시 누르라고 그래 나오네. 지금 42분이 지났었는데 아까. 야, 큰일 났네. 뭐가 잘못됐었네. 아, 여태까지 안 나왔습니까? 방송이? 녹토님? 야, 다 끊겼었네. 아니, 지금은 잘 나오는데 조금 전에 다 끊겨가지고요. 지금 청취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왜 끊겼을까? 이게. 야, 다 끊겼었습니다. 자, 우리님들, 여기서 일단 방송을 마치고요. 오후에 1시에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유치원 원장들 광화문에 다 나와서 규탄 또 집회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 광화문에서 장충체육관에서 뭐 또 집회한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리바운드해서 재방송 보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성. Hello, welcome to